광주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수능 특강 도표 13강, 14강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에 2번 문제 한번 봐주세요. 빈곤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빈곤율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빈곤선이 클수록 빈곤율이 높다. 예를 들어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더 크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더 높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t 플러스 1년 한번 보자. 절대적 빈곤율은 10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20이에요. 그럼 이거는 뒤집어서 봤으면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 중에서 더 높은 빈곤율이 있다면 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이다. 즉, 예를 들어 빈곤율이 더 큰 것. 이게 곧 뭐가 된다? 전체 빈곤율이 된다. 그러면 t 플러스 3년도 한번 볼까요? 상대적 빈곤율 중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중에서 뭐가 더 크죠? 상대적 빈곤율이 더 크죠. 이게 곧 뭐라고요? 전체 빈곤율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빈곤율이 작은 거. 자, 빈곤율이 작은 것은 곧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이고 절대적 빈곤은 12이니까 이 12는 뭐예요? 절빈인 동시에 상빈도 된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럼 4번 갑시다. 그러면 큰 것에서 빈곤율 큰 것에서 빼기 작은 것을 하면 둘 중에 큰 거에만 해당하는 빈곤율이 되는 거죠. 뭐뭐에만 해당함.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23에서 11을 빼면 얼마가 나오나요? 11이 나오나요? 그럼 이 11은 어디에만 해당하는 빈곤율일까요?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수 비율이 되는 거죠. 자, 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한번 봅시다. T년의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크다. T년도에 상빈과 절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절대적 빈곤율이 8이고 상대적 빈곤율이 9니까 빈곤선은 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최저생계비보다 중위 50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각각 2배씩 해도 어차피 값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곱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위 50%를 곱하면 이거 지우개를 좀 지우자. 자, 중위 50%를 곱하면 이건 뭐가 돼요? 중위소득이 되죠. 그럼 최저생계비 2배 해도 중위소득이 더 크다. 자, 보세요. T년의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T 플러스 1년도에 중위소득 자, 50%의 금액은 최저생계비의 2배이다. 그럴 수가 있나요? 자, 이게 있잖아요. 비율이 절반이라고 해서 금액도 절반이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금액이 절반인 것과 빈곤율이 절반인 것은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가구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수. 자,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선생님이 몇 번을 보면 돼요? 자, 3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죠. 자,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T년도는 8%, T 플러스 1년도는 10%, 그다음에 T 플러스 2년도는 13%, T 플러스 3년도는 12%가 되겠죠. 그럼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네, T 플러스 2년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리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 그럴 때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를 가지고 비교해 보라고 했죠. 그럼 얘는 1, 얘는 10, 얘는 뭐죠? 5인가요? 네, 그러면 T 플러스 3년이 제일 많다? 그러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4번 문제는요. 평균 임금 가지고 남녀 평균 임금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는 문항이네요. 자, 이 문항을 풀 때는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밑에 있는 수식을 잘 살펴라. 왜? 수식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푸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 임금 분의 남성 근로자 임금 빼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잖아요. 이 식은 이렇게로도 표시되기도 해요. 1 마이너스 남성 임금 분의 남성 평균 임금이죠. 여성 임금, 여성 평균 임금. 자, 이런 수식 곱하기 100. 이런 수식으로 보여도 다 똑같은 식인 거 아시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가 지금 60이라고 나와 있는 수는 뭐겠어요? 잘 보면 남성 임금이 100일 때 여성 임금이 얼마여야 격차가 60이 나올까요? 네, 40이 나와야 격차가 6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치가 60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남성 임금의 여성 임금은 몇 프로다? 네, 40%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 플러스 5년은 남성 평균 임금의 여성 평균 임금이 몇 퍼센트? 50%. 그럼 T 플러스 10년도는 남성 평균의 임금에 비해서 여성 평균 임금은 60%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은 모든 연도에서 각국의 전체 근로자 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풀어보기 위해서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들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선생님이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T년도, T 플러스 5년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 이렇게 돼 있고 남성 임금이 이렇게 있고 여성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임금이 있고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성 평균 임금은 지금 1200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격차 지수가 여성 임금이 남자 임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거의 40%야. 그렇게 해서 1200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빨라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1200에 2분의 5 하면 나오죠. 그래서 남성 임금은 30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남자가 3200인데 여자 임금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그럼 이게 지금 기역값인가요? 그럼 니은 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3200에 50%니까 2분의 1 절반하면 얼마인가요? 1600이죠. 자, 여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3500. 그 다음에 여기는 2100이죠. 자, 선생님이 요렇게 표를 따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 그리고 전체 평균이 주어지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남녀의 숫자를 인구 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방식을 알려드렸죠. 자, 우리 그럼 각각 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종이 쳤어요. 자, 그러면 각각 연도에서
남성, 여성의 임금 비와 전체를 가지고 비교해서 인구가 과연 몇 대 몇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전체가 2000인데 T년도 여성은 1200이고 남성은 3000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얼마 떨어져 있죠? 800 떨어져 있고 여기는 1000 떨어져 있죠. 선생님이 가까이 붙을수록 인구수는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약분하면 이거는 4, 5가 되잖아요. 그러니 인구 비는 거꾸로 돌리면 이거를 여성 대 남성으로 할까요? 여성 대 남성은 뭐가 돼요? 5대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나를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전체가 2400인데 여성은 잠깐만. 여성은 1600, 남성은 3200이죠. 자, 얼마 떨어져 있나요? 800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떨어져 있죠? 800인가요? 네, 그러면 인구비가 몇 대 몇? 1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은 자, 구해볼까요? 잠깐만, 몇 시지? 나 수업 시간인가? 아니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700이고 여성은 2100, 그 다음에 남성은 3500. 자, 얼마 떨어져 있나요? 600 떨어져 있어요. 네, 이거는요? 800 떨어져 있나요? 자, 그러면 3, 4, 그죠? 그래서 인구비는 4대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복사가 될란가? 일단 해봅시다. 오, 했어. 자, 여기다가 좋아. 이거 색깔을 좀 잘 보이게 해보자. 자, 이제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은 2200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T년도의 여성 근로자 수는 남성 근로자 수의 2배인가요? 아니죠. 5대 4잖아. 그 다음에 3번 남성 근로자 수는 세 연도 중에서 T 플러스 5년에 가장 많다. 지금 3개 년도에 인구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인구비가 1대 1일 때 여긴 지금 여자가 많죠? 여기도 여자가 많죠? 그러니 1대 1일 때 남자 수가 제일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남녀 근로자 간 평균 임금액의 격차. 자, 임금의 격차는 빼면 되잖아. 자, T 플러스 5년도는 얼마예요? 1600이잖아. 그죠? T년도는 얼마예요? 1800인가요? 자, 5년이 더 큰 게 아니라 작다. 자,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 어떻게 구하죠? 자, 여성 먼저 구해볼까요? 여성. 자, T년도의 여성은 1200이었죠. 그런데 T 플러스 10년도의 여성은 2100이야. 마이너스 1200 곱하기 100. 이게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도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이 되죠. 그러면 1200분의 얼마예요? 나 계산하는 거지. 900인가요? 자, 곱하기 100. 요게 식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근로자는 자, 전체 평균이 얼마예요? T년도가 2000이잖아. 2000분의 700 빼면 2700에서 2000을 빼니까 곱하기 100 하면 2000분의 700.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네. 그래서 낮다가 아니라 더 높다라고 해야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제, 이제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33쪽의 2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아까랑 우리가 공부했던 수식이랑 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의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1-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남성이 여기 지금 임금비가 60이라고 돼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남성이 100일 때 여성이 얼마여야 60이 나옵니까? 그냥 60이어야 60%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성 근로자 임금비가 60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남성 임금에 비해서 여성 임금이 몇 %다? 60%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몇 %? 58%. 이건 60%, 여기는 65%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수는 산수 문제예요. 왜냐? 지금 남자 임금이 360이잖아. 그러면 360에 몇 %? 5분의 3. 그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216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역값은 21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모르는데 65%니까 100분의 65 해서 얼마가 나왔어요? 260이 나왔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는 260 곱하기 65분의 100 하면 x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4 맞나요? 그러면 400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이 400이 되겠네요.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를 그대로 옮길 수가 있나? 또 해볼까요?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 표를 그대로 갖고 가볼게. 자, 그러면 이 표가 이렇게 되죠. 아까 우리 여기가 216, 여기가 400이었다는 걸 알고 문제를 봅시다. 기역, 니은은 기역의 2배보다 크다? 2배보다 크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T년 이후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300, 180, 185.6, 216, 260 맞네요. 계속 증가했네요. 디귿,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간의 월 평균 금액의 차이는, 자, 금액의 차이는 일일이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요거는 얼마 차이 나니? 120 차이 나니? 그리고 이건 얼마 차이 나니? 320에서 185.6을 빼면 134.4. 아, 이거 산수. 자, 360에서 216을 빼면 144. 그 다음에 400에서 260을 빼면 140. 자, 그러면 차이는 t 플러스 2년이 가장 크네요. 그죠? 그럼 맞는다. 그 다음에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3년의 월 평균 임금 증가율. 이거 구하는 거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 여성 한번 구해볼까요? 여성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t년 대비니까 180분의, 자, t 플러스 3년이죠? 그러면 260 빼기 180 곱하기 10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260에서 180을 빼면 80이니까 180분의 80이 여성임금 증가율 되겠고, 남성은 기준이 300이죠. 300분의 400 마이너스 300이니까 300분의 100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크나요? 얘는 3분의 1이잖아. 얘는 3분의 1이 되려면 여기 240이 돼야 되는데 180이니까 아, 이게 더 크겠네. 그죠? 여성 근로자가 그래서 남성 근로자보다 높다. 이것도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에는 134쪽에 3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금격차 지수 문학인데 식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식이랑 또 다른 식이 등장했어요. 어떤 식이 등장했냐면
이번에는 분모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주어진 식이 나왔어요. 이럴 때 선생님이 푸는 방식을 알려드렸죠. 이때는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단 A, B 각 지역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가 같다라는 조건, 그래서 성비가 1대1이라는 조건을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T년, T 플러스 3년, T년, T 플러스 3년. 자, 이때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요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년도의 임금 격차 지수가 50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체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모르니까 분모에 있는 수를 100으로 잡을 때 우리가 계산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A로 한번 잡는다고 치면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50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성비가 1대1이기 때문에 평균에서 동등하게 떨어져서 50 격차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이 격차가 나려면 25씩 벌어져야 되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75A, 남성 같은 경우는 125A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는 거죠. 일단 75A, 여기다가 남성은 125A, 여성은 75A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3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A 지역 임금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100B로 할게요. 그러면 40 벌어지니까 양쪽에 20씩 격차를 두면 80, 잠깐만. 남성은 120B, 여성은 80B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이번에는 C로 할게요. 그러면 120C, 그 다음에 80C, 50이니까 125D, 그 다음에 75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T년의 A 지역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25만 원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줬어요. 얼마라고요? 125만 원. 그죠? 그러면 125A가 125야. 그럼 A는 1이잖아. 그럼 여자는 얼마겠어요? 75만 원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B 지역의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120만 원이래. 그러면 120C가 120이면 역시 C 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여성 임금은 8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밑에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죠.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A 지역은 20% 증가했대요. 그러면 125에서 20% 증가했다면 5분의 1이 증가한 거잖아. 25만 원이 증가한 거야. 그러면 150만 원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T 플러스 3년도에 남자는 얼마라고 했냐면 120B라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 있잖아. 자, 120B가 얼마예요? 150이야. 그럼 B는 얼마예요? 그죠? 120분의 150이 되는 거잖아. 얼마예요? 4분의 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성은 80B잖아. 80B인데 B가 5분의 4니까 80에 4분의 5를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성은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B 지역 얼마가 증가했어요? 25% 증가했어. 그러면 4분의 1이 증가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30만 원 증가했기 때문에
T 플러스 3년도도 역시 임금이 15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25D가 150이야. 그럼 D 값은 얼마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자, 125분의 150. 그죠? 얼마예요? 5분의 6인가요? 그죠? 자, 그러면 75D, 여성 임금이 75D니까 75D 곱하기 5분의 6 하면 얼마예요? 90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우리가 임금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기를 풀어야 되니까 요거를 쌤이 또 복사를 한번 할게요. 복사하려고 했더니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네. 안 해도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T년도에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자, 평균 임금이 얼마였어요? T년도의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아까 우리가 100이죠. 100. 여긴 다 100이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자, A지역이 B지역보다 높습니까? 얘들아 미안. 여기다가 긋는 게 아니지. 자, 평균 임금은 요렇게 봐야 되잖아. A지역 T년의 평균 임금 100이죠. 여기 평균 임금 100이죠. 그러니 똑같죠. 그죠? 자, 두 번째. T년의 A지역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자, A지역 남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125잖아. 그죠? 여성 근로자 75. 두 배인가요? 150이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배 아니죠. 자, 3번. T년의 B지역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80인가요? 자, A지역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75보다 높아요. 그죠? 자, 4번. T 플러스 3년도의 A지역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100. B지역의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90보다 높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T년 대비 T 플러스 3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폭. 자, 폭은 뭐예요? 차이인 거잖아. 그죠? 크기. 그러니까 자, T년에서 여성 임금이 여기는 얼마 늘어났어요? 25 늘었죠. 여기는 얼마 늘었어요? 10 늘었죠. 그죠? 그러면 A지역이 더 폭이 크잖아. 그런데 A지역이 작다고 했으니 정답은 4번이 되고 5번 틀렸네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 풀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35쪽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율 문제는 사실 되게 쉬운데 그래도 학생들의 이해를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저생계비가 1000이고 우리가 중위소득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소득은 상대적 빈곤율에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위소득의 50%가 중요하다. 그럼 3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00의 절반인 1500이 필요하고 2800의 절반인 1400이 필요하다. 자, 최저생계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보다 지금 이게 빈곤선인데 절대적 빈곤선이랑 상대적 빈곤선을 비교해 보니 상대적 빈곤선이 더 크죠. 자, 절빈선보다 상빈선이 더 커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럴 때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2010년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A 빈곤율이 더 크니까 A가 뭐예요? 상대적 빈곤. 자, 15는 그럼 뭐가 될까요? 절대적 빈곤율이 되겠죠. 이걸 찾으면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까 A가 상빈이라고 했어요. B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했어요. 자, A는 절대적 빈곤율
틀렸죠.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합니다. 2010년에 상대적 빈곤선 얼마였습니까? 아까 위에 상대적 빈곤선 1500이네요. 1500. 미안해 얘들아, 여기 넘어가니? 1500. 2020년에 절대적 빈곤선 얼마예요? 그러니까 1400이었죠. 자, 높습니까? 네, 정답은 절대적 빈곤선. 미안해. 쌤이 아침이라 정신이 없어요. 자, 절대적 빈곤선 얼마예요? 1500. 그래서 똑같죠? 자, 4번. 2010년 전체 가구 중에서 소득 1000달러 이상 1500달러 미만인 가구의 비율. 자, 얘들아, 여기에 지금 1500이 아니고 계속 실수하지. 여기가 1500이죠. 그죠? 그러면 1000달러 이상 1500달러 미만이면 요 사이 자, 요 사이잖아. 5%. 그죠? 여기는 뭐에만 해당한다 그랬죠?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가구 비율은 5%이다. 맞네요. 이 5%는 뭐에만 해당한다고요? 상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 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속하려면 쌤이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둘 중에 작은 거. 그죠? 그러면 2020년은 17, 2010년도에는 15. 자, 그럼 뭐가 많아요? 여기가 더 많죠? 그러니 답이 될 수 없네요.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 수업이라 좀 마음이 급해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14강으로 가서 페이지 몇 쪽이냐면요. 144쪽에 수급자 비율을 구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형태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이런 스타일을 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가를 보세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한다. 이 말을 보고 공공부조라고 하면 오해죠. 예. 자, 이거는 요 급여가 아니네. 얘들아 미안. 이게 공공부조 맞네요.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한다.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이므로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가는 공공부조. 자, 연금을 지급한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뭐가 되죠? 국민연금 이므로 사회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보험. 세 번째 다는 간병 서비스. 그러니까 다는 사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A 지역, B 지역의 지금 인구 비를 우리가 모르고 뭐만 알고 있느냐? 지금 비율만 알고 있죠. 그리고 전체를 알고 있으니 역시나 이것도 가중평균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2와 3, 이걸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체니까. 그러면 2와 3은 1 떨어져 있죠. 5와 3은 얼마 떨어져 있어요? 2 떨어져 있죠. 가까운 쪽이 인구가 많으니까 실제로 인구는 B 지역이 더 많을 것이다.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예,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계산을 할 때 여기는 100명으로 인구수를 잡고 여기는 200명으로 인구수를 잡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건 비율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비율을 물어볼 때도 있고 수를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수급자 수를. 그럼 수급자 수는 우리가 100명, 200명을 가정했을 때 그걸로 계산을 따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 가, 나, 다, A지역, B지역, 전체. 자, 이거를 갖다가 A지역에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 중에 5%인 비율이잖아. 이건 비율. 5%가 수급자고 그 숫자로 치면 몇 명이에요? 5명. 그죠? 200명 중에 2%니까 2는 4, 4명. 그러면 전체는 300명이니까 300명 중에 3%. 그래서 합하면 9명.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비율 그래프지만 선생님이 지금 따로 만드는 그래프는 수급자 수 그래프가 되죠. 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7%잖아요. 100명의 7%면 7명. 자, 전체는 몇 명이냐면 39잖아. 39, 27명이 돼야 되죠. 합해서 27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겠어요? 20명이 돼야 되죠. 그러면 20명이 200명이 20명이 되려면 얘는 10%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사회 서비스 100명 중에 6%, 6명. 실제로 수급자 수인 거죠. 그 다음에 200명 중에 3%니까 6명. 합하면 12명. 300명 중에서 12명이 수급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4%. 맞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요 간격을 계산해서 1, 2로 맞춰줘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1, 2니까 여기도 1, 2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수급자 수표를 복사해서 활용하고 문제를 풀게요. 여기도 또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놨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얘들아, 선생님은 아까 10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여기 답지에는 1000명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수가 10명씩 더 늘어난 거 아시겠어요? 네, 이게 몇 명을 잡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인구수를 가정하시면 됩니다. 뭐만 맞추면 되냐? 비율만 잘 맞추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기억. 우리 기억 얼마였어요? 10이었죠. 10%. 요건 4%였죠. 자, 기억은 10, 니은은 4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강한 제도는 선생님이 공공부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공부조는 가잖아. 그러면 가 지역의 수급자 수는 얼마였어요? 가 지역의 수급자 수는 전체 90명. 그죠? 그리고 A 지역이, 미안해. 자, A 지역이 50명. 그 다음에 B 지역이 40명. 자, 적다가 아니라 많다. 3번.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다 서비스죠. 여기에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얼마? 60명. B 지역이 똑같이 60명. 2배가 아니라 똑같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다. 이거는 나 사회보험이죠. 그러면 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얼마예요? 여기서 지금 200명 또는 20명으로 해도 되고 A 지역은 70명. 3배를 넘지 않습니다. 그죠? 각국 전체에서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나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제도 수급자는 가와 다가 되겠죠. 자, 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 전체가 270명. 그럼 얘는 나머지는 90에다가 120을 더하면 210이니 더 많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 선생님이 뒤에 그 수능 문제도 작년 수능 문제도 풀어드릴까 했는데 이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마음이 바쁜 친구들이 있죠. 이것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험 문제는 요 정도 수준으로 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못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선생님께 와서 질문해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모두 사회문화 시험 100점 맞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